네, 안녕하세요. 이 비즈니스 이슈 연구, 이제 3주차, 전공 과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3주가 접어드네요. 그죠? 자, 하여튼, 초반부에는, 이 대면 수업이 아닌 동영상 수업은 이론으로 이 비즈니스 이슈, 또 뭐 이 비즈니스의 정의, 또 이 비즈니스의 유형,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는가 하면, 이제 실습 부분, 대면 수업에서는 주로 실습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과 그리고 토론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론에서는 근데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론은 꼭 들어주시고, 중요한 게 뭐 유형이라든가 또 종류 또 정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하고 특정 그 주차별로 나온 주제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제에 대한 유형과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3주차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업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주차입니다. 3주차. 3주차 1. 뭐 이번 그 주차에는 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은 도대체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입니다. 뭐 1주차에도 배우셨지만 이 비즈니스 결국은 뭐예요?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시킨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방식, 이걸 이 비즈니스라고 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이 비즈니스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인터넷 기반 어떤 여러가지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런 인터넷을 활용한 이커머스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인터넷 기반 어떤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활용해서 내 사업의 가치를 더 높이는 사업 모델,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은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만 해당할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점은 뭐냐면 전자상거래는 이커머스만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걸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라고 하고요. 이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1. 이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사업 모델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전자상거래는 뭐다? 전자상거래는 이커머스를 활용해서 뭐를? 맞습니다.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뭐라 그럴까요? 제공하는 사업 모델 형태를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도 이 비즈니스의 하나의 유형이겠죠. 그렇죠? 근데 전자상거래가 아닌 이 비즈니스는 예를 들면 뭐예요? 인터넷 기반 또는 4차 산업 기반을 활용해서 뭐를?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 비즈니스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럼 전자상거래 말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는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대부분의 테이블에 패드가 있고, 패드에서 전자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 비즈니스를 도입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비즈니스를 도입을 한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저희 사무실도 그런 게 돼 있는데, ADT 캡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어떻게 해요?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했죠. 그죠? 이런 것들 다 이 비즈니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기존의 어떤 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인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럼 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죠. 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은 어떤 게 특징이냐? 첫 번째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운영한다, 그거예요. 자, 특징 되게 중요하죠. 2번 이 비즈니스 특징 뭐다? 예,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환경 활용. 그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캡스다. 캡스는 아시죠? 방범 그 시스템. 캡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설치만 하면 이런 핸드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쿠팡에서 찾아보니까 요즘에 뭐 이런 거 캡스가 아니더라도 한번 볼까요? 쿠팡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쳐야 되나? 방범 비디오 이렇게 치면,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 댁에도 하나 달았는데 요거 타포, 예, 이거 3만 얼마짜리예요. 이거 카메라입니다. 진짜 보니까 사람도 따라다니고 이걸로요 이렇게 집에 있는 내 이 카메라를 이동도 시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강아지가 집에 있다 그러면 야 헐크야 이러면 어떻게 들리더라니까 강아지가 들을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 예.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연동, 그러니까 모바일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모바일에 연결을 해서, 이 핸드폰에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가치를 훨씬 더 올리는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예, 이 비즈니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특징은 일단 모바일과 인터넷 결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저비용 고효율이죠. 예, 사람이 계속 지키는 것보다 하나라도 이런 게 이용이 된다면 24시간,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이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인건 그 사람의 직업들이 좀 줄어들지 않냐, 이런 이 비즈니스 때문에. 솔직히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린 얘기일 수도 있죠. 왜? 이제 그런 어떤 24시간 노동집약적인 사업들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 기반 사업 모델한테 뺏길 수 있겠지만, 거꾸로 이거 외에 여러가지 직업군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디지털 기반. 뭐 가장 최근에 제가 들었던, 예를 들면 AI 화가 한번 쳐볼까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AI를 통해서 그림을 만들어내고 이걸 하나의 작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그죠?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하나하나, 예, 지금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만히 우리나라에 앉아서도, 그죠? 예, 우리 국내에 앉아서도 글로벌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편하게. 예. 뭐 여러 가지죠. 일단 첫 번째, 언어 장벽 AI가 다 깨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뭐 배우면 더 좋겠지만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해외 언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어젠가 보니까 뭐 이게 또 이제 3년엔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3년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예를 들면 에어팟, 보세요. 동시 통역이 이제 필요 없는 세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게 안 나오네. 에어팟이 아닌가? 이 에어팟이요, 그러니까 이 귀에 꼽는 이어폰, 이게 동시 통역까지 된대요. 이러면 이제 진짜 잘못하면 이제 대학에서 이 영어 가리키는 영어학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돼요, 솔직히. 예. 여하튼 또 영어학과 교수님들 들으면 좀 서운해 하시겠네. 여하튼 뭐 더 좋은 게 또 나오겠죠, 그러면 대안으로. 여하튼 이 교수님들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예. 여하튼 네 번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비즈니스 특징은 빅데이터를 접근하기 되게 쉽게 해놨고, 그래서 데이터 기반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는 추측이 아닙니다. 예. 데이터 기반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이 비즈니스 유형입니다. 사업 모델 유형. 뭐 일단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는 C2C, 이거 처음에 제가 배웠죠. C2C, 그 다음 B2C, 그 다음 B2B, 그죠? B2B, 그 다음 또 요즘에는 이런 것까지 나와요. C2B, C2B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O2O도 있어요. O2O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독경제가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구독경제. 예, 이런 것들. 예, O2O, B2B, B2C, C2C, C2B. 예, 이것도 있군요, 요즘에. D2C. 이건 뭐예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예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한마디로 농사 짓는 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 최종 소비자한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류 마진을 최대한 없애버리고, 예, 바로 산지와 고객 간의 직송을 통한 거래. 이걸 이제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한 7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B2C 사업 모델 어떤 게 있을까요? B2C 한마디로 도매 아니면 사업자가 직접 누구한테, 예, 그 고객들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어디에, 예,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 이걸 B2C.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당연히 아마존이고요. 그쵸?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아마존을 따라한 플랫폼이죠.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개인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런 두 개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네,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2B는 기업이 기업에게 판매. 이걸 도매몰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도매몰. 어떤 게 있을까요? 도매몰에는 그렇죠. 알리바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라쿠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지금 뭐 저도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폐쇄몰, 제가 운영하는 폐쇄몰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폐쇄몰은 보세요. 오픈마켓에도 못 팔아요. 오픈마켓에도 워낙 가격이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에도 못 팝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버도 있네. 넥밴드 IBN1 한번 쳐볼게요. 제가 더 비싸면 어떡하지? IBN1 이거 한번 쳐볼게요. 네? 잠깐만요. 왜 이래? 다시 짠! 나올까요? 네, IBN1 블루투스 얼마예요? 그래요. 판매자 로켓으로 배송하는 것도 17,000원 정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예, 5.3 넥밴드가 12,650원입니다. 훨씬 싸죠? 예, 훨씬 싸요. 아이리버. 그쵸.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하루홍삼 스틱, 고려홍삼정, 하루홍삼 스틱 50호짜리예요. 그죠? 예, 6년근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있네요. 얼마요? 26,900원인데 26,900원인데 그죠? 한 박스에 우리는 마이스에서는 14,000원이에요. 그죠? 엄청 싸죠?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제품을 직접 제조로부터 받아서 어디에? B2B로 파는 다이렉트몰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B2B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B2B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까 B2C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죠. 쿠팡, 그리고 뭐 있어요? 예, 아마존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마이사는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은 개별적으로도 드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면 예, 개별적으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면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C2C 모델, C2C.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활용한 플랫폼을 만들 때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최종 소비자끼리 상품을 거래하는 거예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거. 그죠? 자,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는 이베이입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사업자가 있어도 되지만 사업자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C2C 모델이죠. 그리고 뭐 중고나라라든가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요즘 뜨는 거죠. 당근마켓. 그죠? 엄청난 시장에 이게 당근마켓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한번 쳐볼까요? 한번 챗GPT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 되는지 챗GPT 한번 물어볼게요. 로그인 챗GPT.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있어. 잠시만요. 원래 로그인을 해놨어야 되는데 좀 전에 강의하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컴퓨터가. 네. 다시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당근마켓. 한국의 C2C 쇼핑몰인
당근마켓에 최근 2년간 매출액을 알려줘. 전체 매출액을 알려줘. 한번 해볼게요. 최근 2년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올까요? 이야, 어이구, 한 1년 사이에 그냥 거의 100% 이상씩 선장이 되네요. 그쵸? 이야, 대단하다. 나오네요. 2022년에는 499억, 2023년에는 매출액이 1276억. 예. 오, 당근 마켓의 2024년 매출액도 알려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2022년까지. 그러니까 당근마켓 이런 게 엄청 커고 있어요. 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C2C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을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C2C 사업 모델을 관심을 갖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C2C 모델이 있고요. 자, 그 다음 C2B 모델도 있어요. C2B. 예, C2B는 뭐예요? 개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요즘에 가장 많은 게 앱을 개발하는 거예요. 앱 개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시장에 있는 이 모든 앱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라고. 이 개인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 앱 시장에 보면 구글 플레이라든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앱들, 이런 앱들 다 이거 뭐예요? 이거 개인이 올리는 거예요. 개인이. 그죠? 개인이 기업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 그죠? 또 이런 것 중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가장 큰 부류는 바로 어필리에이트예요. 파트너. 그죠? 기업을 대상으로 내가 기업의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제품을 홍보를 대신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기업이나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거. 이거 어필리에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엄청 이런 시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필리에이트. 또 어떤 게 있어요? 맞습니다. 블로거는 글 하나 쓰는 거 가지고 돈을 벌죠. 광고비를. 저도 자랑은 아니지만,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글마다 네,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제 블로그인데 요즘에는 글을 거의 안 써서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제 글 밑에 이렇게 뭐가 달리죠? 이게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가 이렇게 달려서 내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한 건당 얼마씩 저한테 떨어지죠. 돈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블로거, 파워 블로거라 해서 이런 어떤 자신의 블로그라든가 자신의 컨텐츠로 지금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인터넷 기반 창업 아이템들 중에서 이런 무자본 창업은 거의 C2B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 취업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씩 컨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컨텐츠로부터 지속적인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 이걸 이제 패시브 인컴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패시브 인컴, 프리랜서,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언제라도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랜서 플랫폼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업워크, 피벌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거 미리 캔버스라든가 미리 캔버스라든가 캔바 이런 것들은 피버 이런 게 다 뭐예요? 피버 저렇게 쓰는구나. 피버 이런 것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캔바 같은 경우에는 캔바는 이미지 플랫폼이에요. 이미지 플랫폼. 아이고, 알았어. 좀 느리네요.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아이고, 로그인 안 되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들이 이제 무료 이미지도 있지만 유료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만든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디 캔바라는 플랫폼에서 나한테 돈을 일정 부분 떼어주죠. 그죠? 그래서 잘 만든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나 이미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벌어주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천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게 있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토는 뭐라 그랬어요? 오토. 일반 개인과 그리고 플랫폼이 결합되어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에요. 플랫폼 사업. 플랫폼 사업들. 이거를 오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우버,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게 다 뭐예요? 양쪽에 다른 니즈를 가진 어떤 고객과 그리고 판매자를 소통하게 해서 뭐예요? 수익을 올리는 사업 모델. 이걸 갖다가 오토라 그래요.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은 뭐예요? 배달을 뭘 시킬까 고민하는 고객들한테 거꾸로 그 음식점들이 정보를 올려놓고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거죠. 특히 배달을 통해서. 그죠? 카카오 택시는 뭐예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서 택시를 부르면 일반 고객들이 거기에 정보를 올려놓은 택시들, 빈 택시들, 그러니까 곧 손님이 없는 택시들이 정보를 올려놓고 서로 선택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을 또 만들어 놓은 게 카카오 택시죠. 이런 것처럼 각자의 어떤 다른 니즈들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플랫폼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2C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에서 한마디로 산지 직송 판매. 이건 뭐예요? 자사몰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B2C 플랫폼을 1차 산업업자가 활용한 그런 어떤 형태가 D2C 형태입니다. D2C.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쿠팡 들어가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감성돔 한번 쳐볼게요. 감성돔 횟감. 자, 이렇게 치면 횟감용 손질병어 화로에 한 마리 필렛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요거는 아요. 잘 만들었는데?
이건 경매. 오케이. 이건 그렇고. 자, 이런 거요. 상청포 용궁수산시장. 그죠? 얘 직접 어부가 잡은 거예요. 어부가 잡은 거를 직접 올려놓고 전국으로 판매를 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산지직선 판매 D2C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뜨는 게 뭐예요? 구독경제예요. 뭐예요? 온라인 단골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온라인 단골. 온라인 단골. 뭐, 예를 들면 이것도 한번 쿠팡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구독 한번 쳐볼게요. 구독. 구독. 자, 이런 거 보시면, 나오네? 볼까요? 이렇게 제품에 아예 6만원 한꺼번에? 이거 아닌데. 금방 찾으려니까 또 안 찾지네. 구독, 그러니까 매달 하나씩 사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을 좀 싸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주로 약 같은 거에서 많은데, 건강 뭐라 그러죠? 건강 보조식품. 건강 보조식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칼슘 앤 마그네슘 눌러보면 구독은 없네. 이것도 네, 구독은 없네요. 이건 이게 주로 자사몰에서 많이 나오는데, 다른 거 파인 클리어. 에이, 보여드렸더니 안 되네. 뭔지 무료 배송밖에 없네. 네, 구독은 없네요. 여튼 이렇게 찾다 보면 구독만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거를 구독 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 배운 것들은 주로 그 고객과 판매자가 누구냐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별 분류 그리고 사례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주차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또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